선생님,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두세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이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젠 잠자는 게 무섭기까지 해요. 제 진료실에서 71세 전주의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 박사 김영훈, 올해로 의사 생활 50년을 맞았어요. 매일 이런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소금과 꿀로 만든 간단한 방법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방법으로 잠자리가 천국처럼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시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중요한 비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이 건강 비법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소금 꿀물 수면법으로 바뀐 잠자리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진료실에는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세요. 68살 제주의 한 할머님은 15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반알로 충분했는데 이젠 하나를 먹어도 깊은 잠이 안 와요. 약을 더 늘리긴 싫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죠. 75세 대전의 어르신은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다리가 쑤셔서 1시간마다 깨요.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9세 인천의 여사님은 새벽에 자꾸 깨는 바람에 낮에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새벽 2시면 눈이 떠져요. 그 뒤로는 잠이 안 와서 하루 종일 멍해요. 이런 이야기들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어르신 3명 중 1명은 수면 문제로 고생하신다고 해요. 나이 들면 잠의 패턴이 바뀌어서 깊은 잠이 줄고 밤에 자주 깨는 게 흔해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심지어 우울감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저도 몇 년 전부터 밤에 두세 번씩 깨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의사로서 약의 부작용을 잘 알기에 가능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잠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소금과 꿀을 활용한 수면법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연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해본 뒤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는데 많은 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73세 울산의 한 어르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5시간을 푹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오랜만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80살 부산의 한 할머님은 밤에 자꾸 깨던 게 줄어들어 이제 아침까지 쭉 자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67살 대구의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워요. 진짜 잠을 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죠. 이 소금 꿀물 수면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간단한 천연 재료로 깊은 잠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비율과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 꿀물 수면법의 비밀과 원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일주일 숙면 프로그램은 제 50년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더 편안한 잠을 자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요한 비결을 놓치면 아까우니까요. 그럼 소금 꿀물 수면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방법은 옛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왜 소금과 꿀이 잠에 좋을까 궁금하시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를 편안하게 해줘요.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 밤에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릴 때 엄마가 따뜻한 우유에 꿀 타서 주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게 그냥 맛있으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아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소금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는 깊이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깨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69살 천안의 한 어르신은 1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이면 깨요. 약 없이는 못 버텼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달라지셨답니다. 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제주의 72세 할머님은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이 방법을 2달쯤 하시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줄고 깊이 자요. 매일 아침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10명 중 7명 정도는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특히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들이 약을 조금씩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많았죠. 저도 이 방법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셔봤는데 밤에 2~3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게 됐죠. 이제 궁금하시죠? 소금 꿀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떤 꿀과 소금을 써야 하는지 말이죠. 이 방법의 정확한 레시피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소금 꿀물뿐 아니라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간단한 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 온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빛과 소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잠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이 모든 걸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의 핵심, 어떻게 만들고 실천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50년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레시피와 타이밍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금 꿀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팁도 함께 드릴게요. 이 모든 걸 하나씩 따라 하시면 일주일 안에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몰입해서 들어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답니다. 먼저 소금 꿀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합시다.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천연 꿀, 천연 소금,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끝이에요. 꿀은 가공된 시중 꿀이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만든 생꿀을 쓰세요. 야생화 밤꿀, 아카시아 꿀이 좋아요. 향이 진하고 색이 깊은 꿀이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소금은 정제 소금 말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많은 걸 고르세요.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잠을 깊게 해줍니다. 짠맛이 걱정되시면 죽염도 좋은 대안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따뜻한 물 한 잔, 200ml 정도에 천연 꿀 한 티스푼, 약 5g을 넣으세요. 그리고 천연 소금은 아주 조금, 꼬집으로 반 티스푼, 0.5g 정도면 충분해요.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물은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꿀에 좋은 성분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부산의 한 67살 어르신, 퇴직한 교사셨던 분이 처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셨대요. 선생님, 소금을 줄이니까 사흘 만에 잠이 달라졌어요. 라며 전화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언제 마셔야 하냐고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대구의 70살 할머님,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은 차가운 물에 타서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따뜻한 물로 바꾸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밤마다 꼭 챙겨 마셔요. 라고 하셨죠. 꿀과 소금을 섞는 게 어색하시다면 꿀 한 티스푼을 먼저 드시고 소금을 녹인 따뜻한 물을 따로 마셔도 괜찮아요. 광주의 69살 어르신, 옛날에 상점 주인 하셨던 분은 이렇게 하시더니 수면제 없이도 석 달째 푹 자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체질에 따라 조절도 가능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소금을 정말 조금, 꼬집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써보세요. 제주의 72세 할머님,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은 당뇨 때문에 꿀 대신 계피 가루를 약간 넣으셨는데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효과를 더 키우고 싶다면 생강즙 몇 방울이나 카모마일, 라벤더 같은 허브차에 꿀과 소금을 섞어도 좋아요. 제 아내는 생강꿀차에 소금 약간 넣어 마시는데 정말 깊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함이 생명이죠. 하루 이틀 마셨다고 오랜 수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은 매일 드셔보세요. 인천의 75세 어르신, 예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은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 밤에 깨는 게 줄고 아침이 상쾌해요. 라고 하셨어요. 소금 꿀물만 마시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수면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침실이 잠을 방해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 50년 치료 경험에서 찾은 수면 환경 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침실 온도예요. 숙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라고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얕아져요. 여름엔 에어컨을 써도 되지만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울산의 68살 할머님, 오래전 가게 하셨던 분은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려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니 훨씬 잘 자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빛 관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천안의 71살 어르신, 퇴직한 회사원께서는 뉴스 보는 습관을 라디오로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잠이 빨리 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두꺼운 커튼을 쓰고 디지털 시계나 전자제품의 작은 불빛도 가리세요. 대전의 69살 할머님, 오래전 주부로 바쁘셨던 분은 시계 불빛만 가렸는데도 깊이 자게 됐어요. 라며 놀라셨어요. 세 번째, 소음 관리입니다.
완전한 침묵이 어렵다면 백색 소음이 도움이 돼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규칙적인 소리가 깊은 잠을 유도하죠. 부산의 73세 어르신, 예전에 운전기사 하셨던 분은 창문 밖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선풍기를 작게 틀어놓으니 소음이 덜 들리고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침구류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베개는 목과 어깨를 불편하게 해요.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베개가 좋아요. 계절에 맞는 이불도 중요하죠. 광주의 한 67살 할머님, 오래전 공장 근무하셨던 분은 낡은 베개를 바꾸셨더니 목 아픈 것도 줄고 잠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취침 전 습관입니다.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드세요. 잠 직전에 무거운 음식이나 커피, 술은 피하세요. 술은 잠들기 쉽게 할 순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요. 제주의 75세 어르신, 예전에 어부셨던 분은 매일 막걸리 한 잔 하셨는데 소금 꿀물로 바꾸니 아침이 정말 개운해요.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비슷하게요. 인천의 68살 할머님, 오래전 식당 하셨던 분은 은퇴 후에도 아침 기상 시간을 지키셨더니 수면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밤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를테면 침실 온도를 20도로 맞추거나 스마트폰을 일찍 끄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실천한 분들의 감동적인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이 좋아지면서 건강과 삶까지 바뀐 이야기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장 실천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이 결론 파트에서는 소금 꿀물 수면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주일 숙면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50년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을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끝까지 몰입해서 들어보세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원의 한 71세 어르신, 예전에 공장 관리자셨던 분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소금 꿀물 수면법을 석 달 꾸준히 하신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셨대요. 혈압이 안정돼서 약을 줄일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 어르신은 깊은 잠을 자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반년째 소금 꿀물을 드시며 혈압약을 훨씬 적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창원의 68세 여사님, 오래전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은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걱정하셨어요. 가끔 손주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던 분이죠. 소금 꿀물과 수면 환경 개선을 2달 정도 하셨더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고 메모도 덜 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이 할머님의 딸분이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며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셨죠. 춘천의 73살 어르신, 예전에 택시 운전하셨던 분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통증이 더 심했어요. 라고 하셨죠. 소금 꿀물로 깊이 자게 되니 아침에 허리가 덜 뻐근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진통제를 거의 안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은 통증을 덜 느끼게 하고 몸의 치유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강릉의 한 69살 할머님, 평생 주부로 가족을 챙기셨던 분은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몸이 무거워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어요. 라고 하시던 분이죠. 소금 꿀물을 2달 드시고 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도 배워요. 라고 하셨어요. 이 할머님의 아들분은 엄마가 다시 웃으시는 걸 보니 너무 기뻐요. 라며 감동하셨답니다. 전주의 75세 어르신, 예전에 농협에서 일하셨던 분은 위산 역류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하셨죠. 소금 꿀물을 드시고 침대 머리 쪽을 살짝 높이고 왼쪽으로 누워 자니 위산 역류가 많이 줄었대요. 밤에 잘 자니까 낮에 밥맛도 좋아졌어요. 체중도 2kg 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포항의 67살 어르신, 오래전 공무원 하셨던 분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잠이 깨셨어요. 4-5번 일어나다 보니 잠이 끊겼어요. 라고 하셨죠. 소금 꿀물을 드시고 저녁에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니 밤에 1-2번만 일어나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안동의 72세 할머님, 예전에 학교 조리사 하셨던 분은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마다 걱정이 많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라고 하시던 분이죠. 소금 꿀물과 함께 잠들기 전 10분 정도 심호흡을 하셨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잘 와요. 3달 지나니 불안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혈압, 기억력, 통증, 기분, 소화까지 삶 전반이 달라지죠. 나이 들수록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하지만 소금 꿀물 수면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래도 가벼운 불면증이나 잠의 질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방법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걸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방법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일주일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 일주일 만에 수면 패턴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해요. 첫째 날 소금 꿀물을 만들어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연 꿀 1티스푼, 천연 소금 꼬집으로 반 티스푼 넣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거예요. 둘째 날, 첫째 날 습관을 이어가면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세요. 잔잔한 음악이나 책을 읽어보세요. 셋째 날, 앞에 습관을 유지하면서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안 돼도 좋아요. 넷째 날, 저녁 식사를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하고 커피나 술은 피하세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게 맞추세요. 주말에도 비슷하게요. 여섯째 날, 낮에 30분 정도 산책하며 햇빛을 쬐세요. 몸의 시계가 정상화돼요. 일곱째 날,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실천하고 수면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끝내고도 꾸준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수원의 70세 어르신, 예전에 건설 현장 관리하셨던 분은 처음엔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3주째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전주의 69살 할머님, 오래전 재봉사 하셨던 분은 이 프로그램을 3번 반복하셨더니 10년 만에 약 없이 잤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저도 75살 나이에 여전히 환자를 보고 강의를 하고
연구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잠 덕분이라고 믿어요.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가끔 바빠서 건너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차이를 확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잠으로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소금 꿀물 수면법, 여러분의 잠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 같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며 느낀 변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건강한 잠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에 대한 생각, 기대,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 드릴게요. 건강한 잠으로 매일 웃으며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